네, 안녕하세요. 수능 한국지리. 오늘부터는 이제 4단원 자연재해 관련된 내용을 다뤄볼 텐데, 오늘은 첫 번째로 한파와 폭염, 태풍에 대해서 각각의 의미와 특징, 그 다음에 대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연재해, 의미부터 볼게요. 자연재해는 자연이 우리 인간에 피해를 주는 거죠. 자연 환경에 여러 요소들이 많은데, 어쨌든 이런 자연들이 인간 생활에 피해를 주는 현상, 그것을 자연재해라고 합니다. 자연재해에는 날씨와 관련된 기후적인 것과 관련된 피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형적인 땅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지진 같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두 개 중에서 이 기후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게 더 크다. 이것만 좀 기억해 주시고요. 첫 번째로 이 날씨 중에서 기온과 관련된 자연재해 두 개를 볼게요. 한파와 폭염, 여러분 다 아시죠? 한파주의보, 폭염 이런 주의보, 경보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파는 기온이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한파주의보 경보가 나타나면 뉴스에서 항상 수도관 동파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감기 환자도 물론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험하지만 수도관이 동파가 많이 되는 피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수도관 보온 조치를 잘 해야 되고요. 미리미리 주의보가 뉴스에서 나오면 창문도 잘 막아서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된다. 간단하죠. 폭염은요, 매우 심한 더위를 말합니다. 아무튼 엄청 더운 걸 폭염이라고 하죠. 주로 근데 폭염은 중요한 게 언제 나오냐? 장마가 지나간 후에. 우리 여름이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우리 예전에 배웠어요. 우리나라의 계절 특성에서 보면 여름은 장마와 한여름 이런 식으로 약간 봄과 여름 사이에 장마가 있는데, 장마가 지난 다음에 폭염이 나타납니다. 한여름이. 그래서 장마가 지나간 후에 후덥지근한 그런 무더위가 나타나는데, 통풍을 잘 되게 해가지고 환기라도 잘 해야 이런 걸 좀 견뎌낼 수가 있겠죠. 요즘은 에어컨도 잘 발달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으니까요. 두 가지 기억해 주시고, 폭염은 장마 끝난 후가 나온다. 다음, 기온과 관련된 걸 봤으니까 바람이랑 관련된 거 봐야겠죠. 풍수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태풍입니다. 특히 바람. 중심부의 최대 풍속이 17m/s 이상, 그러니까 1초에 17m 이상 가는 강한 바람이 중심부에서 부는 소용돌이의 열대 지방에서 만들어진 저기압 해서 열대 저기압을 우리가 태풍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폭풍우를 동반하죠. 그래서 이 태풍은 여기 필리핀 근처의 열대해상 아주 뜨거운 지역의 바닷가에서 만들어져요. 바다 한가운데서. 그래서 얘는 아주 뜨거운 지역의 저위도 열대해상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쭉 이동하면서 우리 지구의 고위도까지 이동을 합니다. 근데 그 중심부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위도 30도에서 60도 사이에 이 중위도 지역이 나타나잖아요. 고위도로 저 위에 가기 전까지. 물론 중위도를 거치면서 힘이 약해져서 없어지지만, 그래서 중위도에 있는 우리나라를 거쳐가는 이동 통로에 우리가 처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풍의 피해를 받는 거예요. 고위도 지역에는, 추운 지역에는 태풍이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우리 동아시아 쪽에서는 태풍이 많지 않은데, 자, 그래서 열대 저기압이 중위도 부근에 많이 피해를 준다. 대책, 강풍, 비, 바람이랑 비가 같이 옵니다.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시설물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겠죠. 자, 요것은 태풍의 가항 반원과 위험 반원에 대한 내용 예전에 한번 했던 건데, 간단하게 보면 태풍이 이렇게 돌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아요. 이렇게 지금 그림 보이시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람이 이렇게 돌았는데, 이게 이렇게 만들어졌다가 이렇게 이동해요. 어쨌든 태풍은 북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바람의 방향이 지금 무역풍이 약간 이쪽으로 이렇게 서쪽을 방향을 향해서 부니까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살짝 이렇게 틀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위도 30도 부근에서 편서풍으로 바람이 바뀌어요. 위도 30도는 이 바람이 바뀌는 거예요. 이건 전 지구적인 바람으로 그냥 이렇게 분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아무튼 그래서 태풍이 여기서 이렇게 동쪽으로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태풍의 이동 경로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가겠지만 무역풍 때문에 서쪽을 밀려서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다가 편서풍을 만나서 슝 올라가죠. 그 과정에 일본, 우리나라, 중국에 피해를 주는 거고. 자, 근데 보면은 태풍의 이동 경로와 이 편서풍과 무역풍의 바람의 방향이 일치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즉 이동 경로상의 오른쪽에 있는 지역은, 이쪽에서는 이제 이렇게 휘돌아올 때 이 무역풍이 같이 되면서 여기 빨간 색깔 부분이 풍속이 엄청 강해요. 반면에 파란 색깔 부분은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려고 하는데 여기서 무역풍이 이렇게 부니까 어긋나가지고 얘의 힘이 약해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태풍이 이렇게 휘몰아 들어가는데 편서풍이 이렇게 가미되니까 여기는 엄청나게 세지겠죠. 반면에 여기는 태풍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남서쪽으로 오는데 이렇게 북동풍이 부니까 마주쳐가지고 얘는 힘이 약해집니다. 즉 이동 경로의 오른쪽에 있는 빨간 색깔은 되게 위험한 지역이 되는 겁니다. 풍속이 엄청 세요. 반면에 파란 색깔 지역은 풍속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위험, 여기는 가항, 항해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 태풍을 원으로 봤을 때 오른쪽을 위험 반원, 왼쪽을 가항 반원 이렇게 부릅니다. 정리해보면 위험 반원은 이 위도 30도를 기준으로 무역풍과 편서풍이 나눠지긴 하지만 이거는 지구 전체적인 바람이니까 그냥 놔두고 태풍의 바람 방향과 편서풍이나 또는 무역풍의 방향이 일치하는 지역은 바로 이 이동 경로상 오른쪽에 있는 위험 반원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풍속이 아주 더 세지면서 플러스가 돼가지고 강해지기 때문에 이쪽에는 피해가 아주 커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는 한국지를 배우니까 우리나라를 봐야겠죠. 우리나라에서 그럼 위험 반원에 속하는 데가 어디냐? 주로 제주도, 경상도, 전라도입니다. 제주도, 전라도, 경상도. 이쪽은 이렇게 태풍이 주로 이제 매번 태풍마다 조금씩 바뀌어요. 이거는 하지만 주로 이쪽에 이렇게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제주도, 전라도, 경상도는 나중에도 보겠지만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세 지역의 이름이 나온다. 그러면은 저기는 태풍 관련된 지역인데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